마찰력까지 했고요. 부력 90쪽. 부력만 하면은 그래도 좀 어려운 부분이 좀 끝나긴 해요. 물리 부분이 원래 좀 어렵거든요. 자, 부력은 이런 기체나 액체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을 때, 이 기체나 액체 속에 들어가 있을 때 물체를 위쪽으로 밀어 올리는 힘이 있어. 그런 걸 부력이라고 해. 사실 이제 공기 중에서는 부력이 크지는 않아요. 부력은 잠긴 부피에 비례하는데 우리가 부피가 많이 크지는 않으니까 사실 공기 중에서는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고, 뭐 기구 정도 돼야지 부피를 많이 차지해야지 얘가 공기 중에서 부력이 커져 가지고 뜨는 거고요. 근데 물속에 들어가면 그래도 우리가 부력 느낄 수 있어.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둥둥 떠 있잖아요. 중력이 작용해도 떠 있는 거거든. 물속에 있으면 부력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떠 있는 거예요. 밀어 올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물속에 있으면. 자, 그래서 밀어 올리는 힘이 분명 존재합니다. 이런 기체나 액체 같은 이제 유체 속에 있으면 흘러다니는 그런 물체들 속에 있잖아. 그런 부력이 존재를 합니다. 이거는 원래 사실 밀도 차 때문에 생기는 그런 힘인데, 어찌됐건 위쪽으로 밀어 올리는 힘을 부력이라고 해. 자, 봐봐요. 자, 물을 붓기 전에는 얘가 지금 수평을 이루고 있었어. 수평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얘 둘은 지금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중력이 똑같이 작용하고 있었어. 근데 지금 오른쪽에만 물을 부었네요. 근데 물을 부었다라고 해서 이 중력이 좀 작아질까요? 중력은 사실 작아지는 건 아니에요. 뭐 늘어나는 것도 아니지만 뭐 하여튼 작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중력은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은 똑같아. 근데 오른쪽에는 위쪽으로 이렇게 밀어 올리는 부력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물 속에서 부력이 훨씬 커요. 공기 중에서 부력보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이 더 가벼워지기 때문에 지금 추가 왼쪽으로 기운 거야. 나우막대가. 아직도 잘 모르겠죠? 이렇게 부력이 작용해서 이러는 거야. 여러 번 하다 보면 좀 알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좀 해볼게요. 진도를 나가볼게. 부력의 크기는 기체나 액체 속에 잠긴 물체의 부피에 비례를 해요. 중요합니다. 잠긴 물체의 부피에 비례를 하는 거예요. 잠긴 물체의 부피에 비례한다. 자, 부력은 위쪽으로 띄우는 힘이다라는 건 좀 알고 있어야 되고, 잘 봐, 이거 좀 어렵습니다. 지금 원래 10N만큼 그 용수철 저울에 표시가 됐어. 중력이 10N이니까 탄성력도 10N이 돼서 10N 표시되는 거예요. 아무튼 용수철 저울에 10N 찍혀 있으면 중력이 10N이구나, 무게가 10N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얘를 물속에 다 넣은 게 아니라 한 반 정도 이렇게 잠기게 한 거예요. 근데 얘가 10N이었던 애가 지금 몇 뉴턴 돼 있어요? 8N 돼 있죠. 이게 중력이 8N이 된 게 아니야. 중력은 그대로 10N이에요. 부력이 위쪽으로 2N이 작용하니까 전체적으로 8N만큼의 무게를 탄성력을 가지게 된 거야. 그러니까 10이랑 2N이 이게 반대 방향이잖아. 반대 방향. 반대 방향이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야 됩니다. 합력을 계산할 때. 지금 8N만큼이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으로 잡아당기는 힘도 이제 탄성력도 8N이 된 거지. 자, 그 다음에 더 잠기게 했어요. 이게 다 잠기게 했네, 다. 그랬더니 몇 뉴턴이 됐어요? 6뉴턴 됐죠. 그러니까 원래는 10뉴턴짜리여야 되는데 부력이 몇 뉴턴이야 지금? 4뉴턴이에요. 10이었던 애가 왜 6이 됐냐면 부력이 위쪽 방향으로 4뉴턴 작용하니까 중력은 10뉴턴 그대로인데 부력이 4뉴턴이기 때문에 요 아래쪽 방향으로 6뉴턴으로 잡아당기고 그러니까 여기 탄성력도 6뉴턴의 표시가 되게끔 이제 늘어난 거죠. 자, 근데 요 차이가 뭐냐면 이 둘의 차이가 뭐냐면 잠긴 부피. 잠긴 부피가 2배가 되니까 부력도 어떻게 됐어? 2에서 4로 2배가 됐죠? 잠긴 부피가 2배가 되면 부력도 2배로 늘어납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이게 잠긴 부피에 비례를 하는 거야. 이게 깊이에는 비례하는 건 아니야. 깊이에 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뭔 얘기냐면 애들이 헷갈려 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은. 여기서 더 가라앉히기에는 똑같다는. 맞아,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요만큼 잠겨 있나, 요렇게 잠겨 있나, 부력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잠긴 게 중요한 거지 깊이 잠긴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깊이랑은 상관없어요. 깊이랑은. 자, 봐봐. 공기 중에서는 무게가 9뉴턴이었어요. 왕관이. 근데 물속에 넣었더니 6뉴턴으로 측정이 되고 있어. 중력이 줄어든 게 아니야. 중력은 그대로 9뉴턴인데 부력이 3뉴턴이니까 6뉴턴으로 이제 줄어든 거예요. 탄성력의 크기가 6뉴턴으로 줄어든 겁니다. 이거 할 수 있는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원래 사실 부력에 관한 식이 있긴 해요. 이거는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여가지고 하여튼 부력은 로 GV라고 하는 식이 있어. 로라고 읽어. 로는 아무튼 유체의 밀도야, 밀도. 액체 밀도라고 할게 그냥. 액체의 밀도 곱하기 G는 9.8이야 사실. 9.8 곱하기 V는 잠긴 부피. 뭐 이거 유도하는 식이 원래 있어요. 근데 그건 하지는 않을 거고 지금은. 아무튼 부력은 잠긴 부피에 비례하고 이 유체 밀도에 비례해. 그러긴 해. 자, 근데 잘 봐요. 여기에 물이 찰랑찰랑 이제 넘치기 바로 직전까지 있는 거야 지금 이 비커에. 그리고 3뉴턴짜리로 표시가 되는 애를 잠기게 했어. 그러면 3뉴턴으로 표시되던 애가 지금 1뉴턴으로 표시가 되면 부력이 몇 뉴턴이에요? 부력 2뉴턴이야. 근데 넘칠 거 아니야. 아이고, 뭐 어떻게 이게 넘칠 거 아니야 물이. 물이 넘쳐서 넘친 물을 받아보면 그게 2뉴턴이에요. 넘친 물의 무게와 부력의 크기가 똑같아. 근데 요 식을 알면은 그게 맞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냥 하지 말자 그냥. 하여튼 넘친 물의 무게와 부력이랑 똑같아요. 요게 넘친 물의 무게랑 똑같거든 사실은. 자, 그러니까 넘친 물의 무게와 부력이 똑같습니다. 자, 기체나 액체 속에 잠긴 물체는 잠긴 부피에 해당하는 기체나 액체의 무게만큼의 부력을 받는다. 무게만큼의 부력을 받는다. 넘친 물의 무게만큼의 부력을 받는다. 자,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둘 다 1kg짜리
돌이군요. 돌이랑 나무가 있어. 그럼 둘 다 1kg이니까 중력은 어떤 거니? 중력은 둘 다 질량이 똑같아요. 지구에서 잡아당겨요. 중력 똑같은 거지. 그래서 이 화살표 길이가 똑같은 거죠 지금. 근데 잠긴 부피를 보면은 누가 더 많이 잠겼어요? 나무 토막이죠. 그 나무 토막은 부력이 어떻겠어요? 크죠. 그러니까 나무 토막은 이 상태로 놔두면 어떻게 돼 얘는? 아니지, 부력이 위로 향하니까 뜨죠. 나무 토막 뜹니다. 근데 이 돌은 어떻게, 잘 봐봐. 화살표 보시면 중력이 크잖아요. 얘는 가라앉는 거예요. 그 나무 토막은 뜨고 돌은 가라앉는지 설명할 수가 있고, 왜 그런지 설명할 수가 있고. 다시 그러면 이제 부피를 똑같이 했어. 그러면은 부피가 똑같으니까 부력은 어떤 거예요? 부력은 같은 거야 지금. 근데 이 돌멩이는 이만한 부피가 되면 중력이 커지는 거야. 나무 토막은 중력이 작은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도, 돌멩이는 어떻게 돼? 결론적으로 또 가라앉죠. 얘는 어떻게 돼? 뜨죠. 그러니까 하여튼 어느 경우에서나 돌은 가라앉고 나무 토막은 뜨죠. 부력과 중력을 비교해 보시면은 얘가 뜰지 가라앉을지 알 수가 있어요. 자, 무게라는 게 중력의 크기랑 같습니다.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 해. 부력이 더 커. 그럼 어떻게 돼? 떠올라. 위쪽 방향 힘이 더 세니까 당연히 떠오르죠? 자, 만약에 봐봐. 중력이랑 부력이랑 같아. 그럼 어떻게 돼 있어? 그 자리에 있는 거야. 이렇게 그냥 있는 거야, 그냥. 부력이랑 중력이랑 같으면 그냥 잠겨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중력이 더 크면 가라앉겠죠, 그쵸? 가라앉아가지고 여기 바닥에 이렇게 있겠지. 자, 잘 봐라. 만약에 뭐 어떤 애가 이렇게 떠올라서 있어. 그러니까 이미 떠올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부력이랑 중력이랑 어떨까요? 이미 떠올라 있는 거야. 부력이 크다라고 얘기할 것 같지?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떠올라 있으면 부력이랑 중력은 어떤 거냐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이 한 끗 차이가 중요한데, 떠오른다 이러면 부력이 더 큰 거고, 떠올라 있다, 예, 이러면 부력이랑 중력이랑 같은 거예요. 만약에 부력이 더 크면 어떻게 돼? 얘 하늘로 날아가야지. 예. 아니니까 아니라고. 뭐 진짜 아니라고. 부력이랑 중력이랑 같다고. 부력이 더 크면은 위로 향하는 힘이 더 크니까 이거 하늘로 가야지. 부력이 더 클 수는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되지. 예. 비행기 뭐 프로펠러를 달거나 뭐 이러면 뜨는 힘이 더 세져가지고 이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자, 그러니까 용어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야. 지금 이 상태로 만약에 있어, 이렇게. 예. 이거는 떠오름이라고 써져 있는 거는, 부력이 클 때는 떠오르는 거고, 이렇게 그냥 떠올라 있어. 그러면 부력이랑 중력이랑 어떤 거야? 그럼 같은 거예요. 떠올라 있으면. 또 헷갈리죠? 예, 만약에 이제 이 알루미늄 호일 같은 거를 뭉쳐가지고 넣었어요. 그러면 부피가 작지? 그러니까 중력이 더 크니까 얘는 어떻게 된 거야? 가라앉았어. 근데 이렇게 부피를 크게 만들었어. 그럼 이 잠긴 부피가 에 작용하는 부력하고 알루미늄 호일 잡아당기는 중력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예. 이 떠오름은,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 상태면 떠오르는 거예요. 예. 오해할까 봐 자꾸 얘기하는 건데 지금. 다시 잘 봐, 넘겨보세요.
자, 화물선이 지금 빈 화물선이 떠 있는데 요만큼 잠겨 있어요. 그럼 이때 부력하고 중력은 어떨까?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예. 이때 부력하고 중력은 같은 겁니다, 지금. 근데 화물을 더 많이 실었어, 짐을. 그럼 중력이 어떻게 됐어요? 중력 커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잠겼어. 잠겨가지고 부력이 어떻게 됐어? 부력도 늘어났죠? 부력도 늘어났어. 왜냐면 잠긴 부피가 더 많아졌으니까. 그쵸? 부력하고 중력은 근데 둘 다 커졌지만 같은 거지. 같은 거니까 떠 있는 거야. 근데 진짜 너무 많이 실어가지고 여기 물이 막 넘쳐가지고 막 들어온다. 물이 막. 그러면 중력이 너무 커지니까 이거 가라앉는 거예요. 물이 막 들어오면 가라앉는 거예요. 중력이 커지니까. 자, 뭐 잠수함을 예를 들면 잠수함에 여기 물탱크가 따로 있어.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이렇게 떠야 돼. 근데 요 부피는 일정하거든요. 부피는 물을 빼내면은 부력은 원래 값인데 물이 빠지니까 중력이 작아져서 어떻게 돼? 뜨는 거예요. 떴는데 내가 가라앉고 싶다. 이거 강철로 돼 있으니까 이 자체 부피를 어떻게 키우고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부력은 그대로인데 중력을 크게 하는 거야. 물을 막 이렇게 빨아들여가지고. 그럼 얘는 이제 중력이 커졌으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부력과 중력의 차이로 떴다 가라앉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구명환이나 튜브 이런 거는 이제 부피가 크잖아요. 그래서 부력이 커져가지고 니네가 둥둥 떠 있는 거고, 잠수함은 물을 내보내거나 채우면서 무게를 조절하여 떠오르거나 가라앉고요. 열기구나 풍등은 공기를 가열하여 부피를 크게 하면 부력이 커지니까 뜨는 거고요. 공기보다 가벼운 헬륨을 채운 풍선이나 비행선은 부력을 받아 위로 떠오르고, 물고기에 이제 부래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크게 하거나 작게 해서 떠올랐다 가라앉았다 한다. 자, 요거 잠깐 보세요. 오래된 달걀의 특징을 아셔야 됩니다. 오래된 달걀은 수분이 증발을 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 무게가 어떻게 될까? 무게가 가벼워져요. 그런데 그러니까 얘가 이제 달걀이 안에 뭐 흰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달걀 껍데기가 완전히 뭐 공기가 드나들지 못하는 껍데기가 아니야. 얘도 숨을 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게 자꾸 날아가. 근데 부피가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부력은 일정한데 중력, 무게가 감소하니까 오래된 달걀은 어떻게 되냐면 떠요. 그러니까 신선한 달걀은 가라앉아 있고,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오래되지 않고 떠요. 왜냐면 중력이 작아져서 그래. 중력이 작아져서. 수분이 날아가서.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 네, 근데 그런 실험하는 동안에 승부를 통해서 물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뭐 엄청 오랫동안 이제 담가 놓고 실험을 하는 건 아니고, 요 달걀 집어넣고 이제 실험하는 거지. 여러 개의 달걀이 있다. 그걸 집어넣어. 그럼 뜨는 애가 있다. 걔가 오래된 달걀이다. 이거죠. 자, 근데 이거는 소금물에 하는 게 사실 좋아요. 이런 실험을 할 때는 소금물에 하는 게 좋긴 합니다. 그냥 물에 하면 잘 안 떠요. 그러니까 소금물이 돼서 이 물의 밀도가 좀 커야지 잘 떠요. 소금물에 넣고 실험하는 거고요.
학습 내용 체크. 기체나 액체가 그 속에 들어있는 물체를 위쪽으로 밀어 올리는 힘을 부력이라고 한다. 물체가 15N인 물체를 용수철 저울에 매달아 물속에 넣었더니 용수철 저울 눈금이 5N이 됐대. 부력이 10N이 위쪽으로 작용해서 그런 거죠? 왜 줄어들었냐 싶으면 이제 부력이 10N만큼 작용했다라는 거죠. 자, 부력은 기체나 액체 속에 잠긴 물체의 부피가 클수록 큰 거고, 튜브는 몸에 작용하는 부력을 크게 한 거지. 크게 해서 둥둥 떠 있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력은 잠긴 부피가 클수록 부력 커져요. 근데 이렇게 뭐 만약에 물에 빠졌다 사람이,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살려달라고 막 하잖아요. 살려주세요 하면은 물 바깥으로 손이 나오지. 그럼 잠긴 부피가 줄어들지. 그럼 부력이 작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어? 가라앉아요. 팔을 들면 안 돼요. 팔을 들면 안 돼요. 알아주세요. 팔을 들지 마시고 그냥 입으로만 살려달라고 해요. 팔을 드는 순간 꼬르륵 하는 거예요. 부력이 작아져. 살려주세요 하면 꼬르륵 하는 거야. 원래 배영할 줄 아는 사람은 배영할 줄 아는 사람 그냥 가만히 누워있으면 떠있어요. 그쵸? 배영할 줄 아는 사람 최대한 물을 입만 놔두고 이제 이렇게 잠기고 있으면 부력이 제일 큰 거야. 그게. 응? 그래서 너무 살려달라고 하지 마시고, 하여튼 팔은 들면 안 돼. 그냥 누워있는 게 나아. 누워있는 게. 자, 왜냐하면 잠긴 부피가 클수록 부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2N짜리 추를 물에 한 반쯤 잠기게 했네요. 반쯤. 그랬더니 1.85N이 표시가 되잖아. 0.15N만큼 줄어든 거잖아요. 부력이 0.15N이 작용해서 그런 거죠. 위쪽 방향으로. 다 잠기게 하면은 지금 0.3N의 부력 작용하는 겁니다. 많이 잠길수록 부력은 커진다. 많이 잠길수록 잠긴 부피가 클수록 부력 커진다. 이건 이제 다른 방법인데 지금 둘 다 200g짜리 200g이었어요. 200g이 약 2N 되거든요. 200g이 약 2N 됩니다. 근데 얘는 요만큼만 잠겼고 얘는 이만큼 잠겼어. 부력이 어디가 더 크겠어요? 추겠어요? 이 플라스틱 컵이겠어요? 플라스틱 컵이죠. 그쵸? 부피가 크니까. 그래서 지금 얘는 나중에 보면 1.7N이니까 0.3N의 부력이 작용한 건데 이 과정에서는 얘가 0.4N만 표시가 됐네. 그러면 1.6N의 부력이 작용한 거잖아. 얘는 부력이 왜 크냐? 잠긴 부피가 크니까. 잠긴 부피가 크니까 부력이 크다 이거죠. 알 것 같습니까? 옆에 있는 거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해보시고. 네, 해볼게요. 자, 이 실험에 대한 설명 옳은 거 3개. 물에 잠긴 추는 위방향으로 부력이 작용하고, 추가 물에 잠기면 감소한 용수철 저울의 눈금은 추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죠. 3번이 맞죠? 그쵸? 밑에. 자, 물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부력이 커진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잠긴 부피가 클수록 부력이 커진다라는 걸 알 수 있다.
135. 자, 그러니까 쇠구슬을 담은 컵은 부피가 크기 때문에 부력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잠긴 부피가 크기 때문에. 두 물체의 무게가 다른 건 아니고 둘 다 처음에는 2N이었고요. 두 물체가 물속에 잠긴 부피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게 맞고. 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다르다. 이거는 중력은 똑같이 2N이야. 답은 니은이고요. 자, 한 개씩 잠기게 해. 그러면 이 점점 가볍게 측정이 되는 겁니다. 중력과 부력 서로 반대가 맞고요. 세 개 모두 잠기게 했을 때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 가장 작다. 부력을 제일 많이 받아서 용수철 저울의 눈금 가장 작다. 자, 이 실험으로 알 수 있는 부력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 물체가 이제 물 속에 잠긴 물체 부피. 그냥 물체 부피 쓰면 안 되고 물 속에 잠긴 물체 부피. 자, 이거는 이제 원래 12N이었던 애가 이제 8N으로 표시가 되면 4N만큼의 부력이 작용한 거죠? 이거 아셔야 되겠습니다. 넘기시고. 자, 부력 문제 100쪽에서 101쪽까지 풀어봐 주시고요. 부력에 대한 설명 옳은 거.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과 반대 방향 맞습니다. 중력은 아랫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부력은 위쪽 방향이니까. 기체나 액체에 잠긴 물체 부피에 비례한다. 맞고. 강철로 만든 배가 물에 뜨는 것은 배의 무게만큼의 부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5번. 자, 가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15N이 맞고요. 문제 읽어보고 해야 되는데 잘 봐. 얘는 그냥 대충 보고 절반이다 이렇게 푸는 거는 아니고요. 얘는 확실히 다 잠긴 거는 맞지? 다는 확실히 다 잠겼죠? 그러니까 전부 다 잠겼을 때 부력이 얼마야? 15에서 9 빼면 6N이 부력이야. 전부 다 잠기면 6N이에요. 근데 요만큼 잠겼을 때 부력이 얼마예요? 3N이죠. 원래 15인데 12N 표시되니까 3N이죠. 그러니까 6N이면 전부 다 잠긴 거고 3N이면 얼마 잠긴 거야? 절반 잠긴 게 맞아요. 그쵸? 이해 가요? 네. 그냥 그림 보고 절반이다 이렇게 답 찍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푸는 거야. 다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는 6N이죠? 9N이 아니라 9N은 이제 원래 15N에서 6N만큼 뺀 값, 그만큼이 이제 9N이 작용하는 거고 부력은 6N입니다. 그래서 이제 4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넘친 물의 무게만큼의 부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친 물의 무게가 3N이야. 그럼 부력이 3N인 거죠? 원래 무게는 10N인데 3N 위쪽 방향. 그럼 여기 저울에 표시되는 값은 얼마겠어요? 7N. 7N만큼 저울에 표시됩니다. 자, 부력이 가장 크려면 잠긴 부피가 크면 되는 거야. 사실 다른 거는 안 봐도 돼요. 질량은 이거는 그냥 페이크야. 이거는 상관이 없고 부력은 잠긴 부피에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이제 부력이 제일 큰 거죠.
가장 큰 부력을 갖고 있는 물체는 물어봤는데 부피가 가장 큰 거다. 자, 금덩어리와 왕관 중 부피가 큰 것은 왕관이죠. 왕관. 왜냐면 부력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어서 그렇죠. 왕관 쓰면 되고. 자, 얘 잘 봐라. A랑 B는 잠긴 부피가 똑같은데 C는 잠긴 부피가 조금이지. 그럼 부력은 어떻게 될까요? 부력은 A랑 B랑 같고 C가 작구나. 그쵸. 이거죠, 이거. 그 다음에 무게 잘 봐요. B는 부력이랑 무게랑 똑같은 거야. 근데 A 같은 경우에 무게가 더 무거워가지고 가라앉은 거고, 네, 그 B는 지금 부력이랑 똑같은데, C는 부력이랑 똑같은데, C 부력이 제일 작잖아요. 그러니까 무게도 어때야 돼? 작은 거죠. 작은 거죠. 이거 가라앉은 건 무게가 무거워서 그런 건데, B보다 C가 떠 있는 거는 중력이 작아서, 무게가 작아서 떠 있는 거죠. 자, 부피가 같으니라고 써 있고요. 그럼 둘은 부력은 같은 거야. 자, 근데 둘 다 떠 있네요, 그냥. 그러면은 무게도 어떤 거예요? 무게도 같은 거예요. 지금 떠 있습니다.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B보다 크다 아니고, B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는 A와 같다. 이거는 맞고요. 각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과 중력은 서로 반대 방향이다. 맞고요. 이해무를. 그럼 빈 화물선보다 이제 짐을 가득 실은 화물선이 더 무게가 많이 나가고 많이 잠겨서 부력도 크다.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 같다 아니고,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A보다 크다 맞고요. A, B가 바다에 떠있는 까닭은 중력보다 부력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게 맞아 보이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 아니냐면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중력이랑 부력이랑 같은 겁니다. 이거 니은 고르셔야 돼요. 자, A에서 B처럼 짐을 가득 실었을 때 A에 작용하는 중력은 증가하고 부력도 어떻게 돼? 증가해요. 많이 잠겨가지고. 많이 잠겨서 부력도 증가합니다. 부력을 이용한 얘가 아닌 거, 부표 같은 거는 부력이고요. 열기구 부력, 한림풍선 부력. 부력. 이거 마찰력을 줄이려고 하는 거죠? 자, 실력 강화 문제 조금 어려운 문제 있습니다. 6, 7번 좀 어려운데 6번부터 9번까지. 자, 부력 문제 해보겠습니다. 이거 좀 어려운데, A, B를 물속에 넣었는데 이게 같은 재질이래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제 질량이 B가 A의 2배다. 그리고 2분의 1씩 이제 잠겨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 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재질이고, 질량이 2배면 부피도 2배야, 사실.
이건 같은 물질, 같은 재질이기 때문에. 자, 얘가 아무튼 얘가 EM이라고 할게. 그냥 EM, 2 곱하기 M. 그럼 얘는 이제 M만큼의 질량이 되는 거야. 자, 물에 잠긴 부피는 A가 B보다 크다는 아니죠? 왜냐면 지금 부력이 똑같아야 돼. 부력이 2배야 되니까. 무게가 2배니까 부력도 2배입니다, 지금. 각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같다. 아니죠? 질량이 2배면 무게도 2배죠? 각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는 B가 A보다 크다. 그러니까 둘 다 떠 있으니까 부력만큼 작용해야 되는데 B가 무게가 2배잖아요. 그럼 부력은 B가 A보다 2배인 거죠. 3번.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7번에 보시면 B 위에 A를 올려놓는데 그럼 물체 B가 일정량 부피만큼 잠긴 채 떠 있다. 이때 잠긴 부피는 물체 B 부피의 몇 배인가? 자, 여기 잠긴 부피가 B 전체의 뭐 2분의 1이라고 할게요. 반만큼 원래 잠겼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비례식을 세우면 되는데, 잘 봐요. 무게가 2m만큼일 때 2분의 V만큼 잠겼어. 근데 얘를 올려놓잖아, 이렇게. 그러면 무게가 어떻게 돼? 3m이 되는 거야, 3m. 3m일 때 얼마냐? 근데 요렇게 하면은 이제 1.5배죠? 2분의 3배죠? 그쵸? 2분의 3배. 2분의 3배니까 요렇게도 몇 배 돼야 돼? 2분의 3배 돼야 돼요. 2분의 V에 2분의 3배. 그럼 4분의 3V. 이해 갑니까, 이거? 그래서 원래 부피의 4분의 3만큼 잠기는 거예요. 원래 부피의 4분의 3만큼 잠깁니다. 8번. 2분의 1만큼 잠겼을 때 8N. 다 잠겼더니만 4N. 그러니까 요 반에 해당하는 부력이 얼마지? 반에 해당하는 부력? 요 반 남았던 걸 다 잠기게 했더니 지금 4N이 줄어들었죠? 부력이 4N. 반이 4N의 부력이야. 근데 다 잠기면은 부력이 몇 뉴턴이겠어요? 응? 8N이야. 근데 4N 표시됐잖아요. 그럼 원래는 몇 뉴턴이야, 얘가? 원래는 12뉴턴이야. 이거 어렵죠? 원래는 12뉴턴이고 다 잠겼을 때 부력은 8뉴턴이고 반이 4뉴턴이기 때문에 다 잠기면 8뉴턴입니다. 자, 9번도 좀 어려워 보이네요. 완전히 잠기게 하고 손을 놓았더니 A는 물 위에 떠올라 정지하였고, 이거는 이제 떠오를 때는 부력이 더 큰 거예요. 무게보다. 근데 B는 가라앉았다. 그럼 무게가 더 부력보다 더 큰 거죠? 그런 상황인데 각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의 방향은 다 위쪽 방향이니까 같은 거고, A에는 중력이 부력보다 크게 작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떠 있을 때는 부력이랑 중력이랑 같은 거고, 뜨고 있는 도중에는 부력이 더 큰 거고. 근데 어찌됐건 이건 틀렸죠, 그쵸? 이거 틀렸어요. 니은은. 자,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이거 그냥 보면 B가 더 크다 할 것 같지? 아니야. 왜 그러냐면 얘는 요만큼 잠겼지. 얘는 이만큼 잠겼지. B가 더 큰 거예요. 이게 그냥 보면은 얘가 부력이 커서 떴으니까 얘가 더 부력 클 거라고 착각하는데 얘의 무게보다 크니까 뜬 거야, 부력이. 알겠어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는
얘는 요만큼 잠겼고 얘는 요만큼 잠겼으니까 많이 잠긴 애가 큰 거야. 알겠죠? 답은 1번이고 수고 많았고 문제 좀 풀어와 주시고요.